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해오고 있는지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해왔던 작업이 매우 전형적인 디자이너가 해와야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혹은 학생들이 무조건 따라해야 되는 그런 디자이너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개 가능한 스펙트럼 중에 그냥 하나 소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음, 저 작업은 이런 면에서 재미있고 저런 면에선 좀 흥미가 없는 것 같다. 이런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디자이너로서 나만 할 수 있는 역할은 뭘까라는 것을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고 과거에도 매우 많이 고민을 해왔었어요. 그런 고민에 한 시초가 된 것이 이 블랙미러라는 드라마였어요. 이 드라마는 최초에는 BBC 영국에서 시작된 드라마이고요. 최근에는 넷플릭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서비스 컨텐츠입니다. 이 블랙미러라는 드라마는 어, 어떤 기술을 활용했을 때 만들어질 수 있는 디스토피아를 그려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에요. 뭐 DNA를 어떻게 잘못 복제하면 어떻게 될지, 아니면 VR, AR 같은 서비스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될지, SNS에 중독되면 어떻게 될지 등등을 매우 기괴하고 때로는 매우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라서 제가 시즌이 나올 때마다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도 저런 역할을 디자이너로서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점도 상상하게 만드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봤던 드라마 중에 이 블랙미러 중에서 아크엔젤이라는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부모님이 있고요. 아기가 있고 여기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 같은 분이 머리에 뭔가를 주입시키고 있어요. 이, 이 편에서는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자녀의 갖가지 상태를 센싱할 수 있는 센서를 머리에 이렇게 삽입시키는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의 생체 신호에 대한 것도 다 받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치 신호, 심박수, 기분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는 칩이 몸에 삽입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것도 할 수 있는지 상상을 하느냐면 여기 눈동자 모양이 있는데 이 아기가 보는 시선을 엄마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 타블릿을 통해서 이것을 누르게 되면 아기가 보고 있는 시선으로 엄마도 시선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지금 생각해보면 매우 끔찍한 상상이긴 한데 미래를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상상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센서를 넣게 돼서 어렸을 때는 잘 문제없이 살아오다가 나중 되면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상황인데요. 아기가 사춘기가 지나게 되고 뭐 연인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은 부모님 몰래 뭐 재밌는 일을 꾸밀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모님의 감시가 너무 심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약간 스포일을 하자면 여기서는 이런 일 때문에 부모님과 이 자녀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링크는 이 블랙미러 시리즈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담겨 있는 유튜브 컨텐츠거든요. 이 블랙미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한번 들어가서 요약 내용 보고 실제로 더 관심이 생기면 이런 드라마도 시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흔히 보게 되는 뭐 로맨스, 액션 이런 드라마와는 달리 뭔가 생각할 거리도 주게 되는 그런 드라마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어요. 아무튼
저는 이 블랙미러 같은 영화를,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저만의 디자이너로서의 역할은 무엇일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방금 블랙미러처럼 영화를 찍어서 스토리를 부여할 수는 없으니, 저는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서 사회에 가치 있는 질문을 던져보고 미리 한번 사람들이 써보게 하고 탐구를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은 상상을 해보죠. 디자인으로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환경 문제 때문에도 그렇고, 뭐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매우 애착이 생기는 그런 현상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는 나름대로의 작업을 해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을 만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사진 중에 소중해 보이는 물건이 있을까요? 음, 이 사진들은 제가 예전에 과연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소중하게 여길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시켜보고, 그리고 실제 자기 물건을 찍어주세요라고 시켜서 받은 사진들입니다. 음, 자, 경제적인 가치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물건들이 매우 쓸모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치만 개개인의 자신의 물건에 대한 기억은 매우 특별해서 이 물건들이 소중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기타는 자기가 동아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샀던 기타라서 매우 뜻깊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겠고요. 뭐 이 가위는 자기가 미용을 처음 배웠을 때 썼던 가위라서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 반지는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처음 마주쳤던 커플링이라서 너무 소중해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사람들은 뛰어난 기능, 미적 가치를 가지는 물건에도 물건에 대한 애착감을 갖지만, 개인적인 기억 아니면 개인화된 물건에도 애착감을 형성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기능, 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보기만 해도 매우 비싸 보이는 이런 물건들이 예시가 될 것 같아요. 어, 비싸 보이기도 하고, 쓰면 매우 편리할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속도도 엄청 잘 나갈 것 같고, 승차감도 좋을 것 같은 이런 물건에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예시는 어떨까요? 제가 외국 아이돌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아이돌, 이 아이가 먹고 있는 이 비스켓을 생각을 해볼게요.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보았던 예시인데요. 이 비스켓, 이 아이가 먹었던 빵 조각의 가격이 무려 1억이란 가격으로 경매에 붙여졌었다고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격과 경매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래요. 원디렉션이란 그룹의 멤버이고, 그렇게 되었던 이유 때문에 이 아이가 먹었던 이 비스켓을 그렇게나 비싼 가격을 주고 사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뭐 어떤 흔적이 남았을 거기 때문에 그런 비싼 가치를 부여했겠죠. 이런 예시는 어떨까요? 성경인데 빽빽하게 글씨가 이미 쓰여져 있고, 밑줄도 엄청 많이 그어져 있고, 아니면 뭐 목마인데 흠집이 많이 나기도 했어요. 그치만 이 물건들은 뭐 특정 사람을 떠올릴 수도 있게 하고, 아니면 과거에 흥미로웠던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이런 기억 때문에 이 물건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물건 하나쯤 있을 거예요. 이 사례는 매우 재미있는 디자인 제품 사례입니다.
드록 디자인이라는 네덜란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서 판매했던 거고요. 평범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매우 실험적인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네덜란드 드록 디자인이란 곳이 그런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스튜디오인데요. 이 물건을 사게 되면 이렇게 금색, 금형으로 된 박스와 망치가 배달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의자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 이 상자를 때려 부시겠죠. 쿵쾅쿵쾅 엄청 열심히 땀 흘리고 해서 나름대로 의자 모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사용성 면에서 매우 불편하고 다시는 쓸 것 같지 않지만 자신이 힘들게 만들었던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람들은 가치를 부여할 거예요. 왜 이케아 디자인, 이케아의 가구를 사서 조립하고 그것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을 더 흥미롭게 생각하는 게 이케아에서 주문한 물건은 대부분 본인이 조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동일한 이유로 이렇게 개인화된 물건, 자기가 만든 물건, 자신의 어떤 기억이 담긴 물건에 그 흥미롭고 애착감을 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들의 추억을 담아줄 수 있는 물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다양한 방법이 있을 텐데 지금 시간을 살짝 드릴 테니까 나름대로 학생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나요? 제품 디자인일 수도 있고, 뭐 시각 디자인일 수도 있고, 인터랙션 디자인적인 어프로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을 해보죠. 당신이 여러분이 마라톤을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뿌듯하게 간직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하면 마라톤 완주에 대한 기억을 간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요? 혹은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여행을 갔고 맛집 투어를 했어요. 뭐 맛있는 커피 카페도 가보고 아니면 진짜 맛있는 뭐 돈가스를 먹으러도 가보고 근데 그것에 대한 기념품을 만들어 준다면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상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거는 제가 나름대로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만들었던 작품들입니다. 첫 번째 소개해줄 물건은 제가 트레이스 마커라고 이름 붙여준 이 제품이에요. 제품이자 뭐 서비스 같은 것인데요. 여기 있는 이 하드웨어와 이 안쪽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 봤었습니다. 만드는 기간과 노력은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없었던 일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나름 뿌듯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는 아까 뭐 마라톤, 맛집 투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디자인하는 상황과 사용자를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들로 한정시켜서 상상을 해봤었습니다.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전거 많이 타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들의 주행 경로를 기록하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 주변의 학생들이 특히 그랬던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트라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기 주행 경로와 주행 시간, 거리, 속도 같은 것을 기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와 동시에 운동 목적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타는 학생들이라면 이 자전거 용품이 패션 아이템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추억을 담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용자가 직접 디자인하는데 참여하게 지원할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사용하는
장면 모습입니다. 여기 간단한 이 시스템의 사용 그리고 작동 그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자전거 타는 사람이 핸드폰 앱을 통해서 자신의 주행 경로를 다 기록을 합니다.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떤 속도로 주행을 했는지 어떤 날에 했는지 등등을 기록을 하죠. 그리고 나면 다 주행을 한 기록을 이 시스템에다가 보내도록 제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어떤 문양을 새기고 싶은 물건, 예를 들면 자전거 탈 때 쓰는 가방 같은 것을 이 시스템 아래 넣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기가 기록했던 자전거 주행 기록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패턴을 이렇게 새기게 되는데 이 패턴은 자전거 주행 기록을 기반으로 해서 생성된 패턴이에요. 그런 거를 가지고 실제로 레이저를 쏴서 이 가방에 이 패턴을 새겨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았었습니다. 자, 이 시스템은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냐면요. 맨 위에 터치 패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꾹꾹 눌러도 입력될 수 있게 했고요. 그 밑에 특이하게 투명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투명 디스플레이라고 하면 여기 화면에 살짝 비치지만 어, 유리처럼 아주 깨끗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투명도가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레이저 프린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로 직접 가방에 무늬를 새겨주게 되고요. 맨 밑에는 이렇게 서랍장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런 하드웨어는 되도록이면 가구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무로 디자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핵심적인데요. 어, 저희가 평소에 자전거 운동 앱 아니면 달리기 앱 같은 거에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경로로 달리기를 했는지 이런 경로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과 거리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 숨겨져 있는 그런 데이터는 고도 같은 것들이 숨어 있어요. 그 지역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 같은 것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패턴으로 바꿔 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패턴을 한번 보자면
여기는 동그라미가 겹쳐지지 않았고 여기는 이렇게 겹쳐졌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화살표 표시가 많고 제가 만들려고 했던 것은 어떤 거냐면 어, 경로를 운동한 경로별로 높은 곳으로 갔으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쌓여 있고 그때 속도가 빨랐으면 화살표를 많이 했어요. 마치 지하철 노선도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갔을 때는 지금 오르막길을 오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속도가 빨랐네요. 뭔가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내리막길이었는지 속도가 빨랐던 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도가 높은 부분은 이렇게 네모의 너비가 넓게 했고 스피드가 빠르면 여기 높이가 많아지도록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합쳐지면 리본처럼 보이려고 노력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 투명 디스플레이와 터치 패널을 이용한 인터페이스에서는 내 여러 나의 여러 개의 그 운동 기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보여준 그 패턴의 스타일을 바꿔보거나 패턴을 편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패턴의 위치나 크기 같은 것을 조정해서 가방에 새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쓰면은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 할까요? 어떻게 쓸까요? 그것이 궁금해서 실제 사용자들을 모집해서 실험을 해봤었는데요. 총 3주간 12명 정도의 자전거를 취미나 운동으로 타는 학생들을 수집을 하고 매주 이 시스템을 써보도록 했었습니다. 이게 그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만든 작업물이에요. 나름대로 뭔가 자기만의 스타일로 가방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기 쓰듯이 하루하루를 기록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자주 가는 시장, 공원, 퇴근길 같은 것들을 표현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물건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하게 되니까 나이테가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서 뿌듯하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방금 만든 사례에서는 뭐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제가 엔지니어도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물건에 이런 것을 만드시진 못했지만 보다 다양한 뭐 사물들의 이런 시스템을 이런 그 패턴 새기는 것을 적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